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상태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옵저버블로 피즈라는 이름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해 놓은 다음에 이 결과가 완료가 됐을 때에는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 새로운 배열 안에다가 데이터들을 쭉 푸시를 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데이터의 피즈에다가 이제 new 피즈를 이렇게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래쪽에 실제 렌더링 되는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리스트 형태로 작성을 할 건데요. 자, 데이터에 이제 피드를 맵 형태로 돌리면은 이 안에다가 li 태그 이용을 해서 이 li 태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텍스트를 피드의 컨텐트 그리고 여기에 피드의 오서의 디스플레이 네임 이런 형태로 컨텐트와 작성자 이름 이런 것들을 화면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처리할 때에는 구분을 할 수 있게 여기에 반드시 키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유니크한 어떤 키가 들어가게끔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니크한 키는 저희가 마침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 유니크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지고 있냐면 여기 작성을 할 때 이미 저희가 유니크 아이디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애들이 사실 그 유니크 아이디를 이용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반복될 때 이 안에 오브젝트들이 고유한 키들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이 입력을 할 때에도 이 피드 안에다 데이터를 포함을 한 것은 아니고 그 패스로서 이제 이 도큐먼트의 패스로서 지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가지고 온 내용 안에는 그 아이디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죠. 도큐먼트의 데이터만 가지고 온 부분에는 이게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데이터를 이렇게 도큐먼트의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도큐먼트의 데이터 안에다가 유니크 아이디 이 문서의 유니크 아이디를 이제 이렇게 도큐먼트의 아이디로 할당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 도큐먼트 데이터를 new 페이지에다가 푸시를 하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를 시켜 놓으면은 여기에 키로도 이 피드에 유니크 아이디를 넣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실제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확인만 그러니까 그 출력을 해가지고 실제 정말 그 아이디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만 해보면은 여기에 유니크 아이디들을 이렇게 실제 데이터로 가지고 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화면에 표시될 필요는 없으니 나중에 이제 주소 처리 등에서 사용이 되긴 할 겁니다만 이렇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로드가 되어 오기는 하는데 이 로드한 내용들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할 때 이용을 하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쪽이 아니라 그냥 이
리액트가 SP 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하는 단계에서 처리를 하도록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 백엔드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동작을 하질 않고 있는데, 자, 이 Next.js에서만 제공을 하는 Next.js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자, 스태틱 에이싱크로 선언을 해야 되는 get initial props. 자, 이 get initial props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잡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쪽에 있는 이 데이터 불러오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get initial props 안쪽으로 옮겨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서버 사이드 쪽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럿 같은 부분들은 뭐 표시가 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좀 지우는 걸로 처리를 해 놓고요. 그리고 get initial props는 async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 await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고, 이 await를 이용을 하는 것이 서버 내에서 처리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여기 이 then으로 해가지고 받은 이 콜백 부분을 실제 서버 사이드에서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await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then 쪽에서 입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절트 형태로 이 리절트를 이런 식으로 받는데, 자, 이렇게 then을 뒤쪽에 받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await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get에 대한 결과를 리절트에 받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그 받은 리절트를 처리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처리하는 방식 자체는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new feed를 받은 다음에 사실 이 스태틱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인스턴스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리턴 해가지고, 자, 이 props를 리턴을 해주는데 여기에 fees라는 이름으로 해서 new fees를 리턴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synch에서 처리를 해서 그 서버 사이드 쪽에서 이제 asynch로 처리를 한 이 feed들, 아까 받은 그 내용들을 그대로 포함을 하고 있는 이 feed는 리턴된 것들이 이 컨스트럭터의 props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의 props 안에서 이 feed를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props의 fees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이거를 this의 데이터의 fees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끔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면 백엔드 쪽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한 결과는 fees 쪽에 반영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fees는 다시 이제 이 옵저버블 안쪽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렌더링이 되게 되는데, 이 화면 렌더링을 하고 나면, 자,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쪽 코드를 봤을 때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그 불러온 데이터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반영이 돼서 그 내용들을 이제 검색 엔진 쪽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전부 다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